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92년 수교 이래 한중 관계 결정판이 될 거란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 첫 외교 일정이자 향후 동북아 외교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지 모를 박 대통령의 방중, 그 의미와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는 전승절 행사 열병식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열병식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건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일 전쟁이고 반파시스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중국이 항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앞에 미래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중국이 새롭게 이제 부상을 해서 이 아시아의 큰 지도를 그려가는데 이런 그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만방에 과시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의 어떤 평화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말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열병식 행사 때 시진핑 주석의 양쪽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에 누가 어디에 설지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좌측과 우측 어느 쪽이 누가 서는지 관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장면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리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왼쪽에는 이제 장관들이 이렇게 앉죠. 이 말의 의미는 주최자가 주빈이 있고 거기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이제 중국 전승절 기념식 같은 경우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51나라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49나라가 오잖아요. 네. 그중에 30개 나라가 지도자가 오고 19명이 이제 대표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한 10명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고요.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아마 오른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리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앉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위하고 또 자리 배치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건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일본을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너 자리 좀 띄어서 앉는 것이 오히려 한국이 외교의 주도권을 잡고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외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을 중국이 알고 왼쪽에 모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40개의 나라 정상이나 대표단이 참석을 하는데 국가적인 위상을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박 대통령이 앉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력이나 어떤 외교 관계를 봐서는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관계는 중요하지만 무역 양으로나 이런 관계를 경제적인 관계를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러시아 전승절에 시진핑이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 그런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더라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당연히 이제 그 관계는 좀 친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번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 참석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을 빼고 예를 들면 체코 정도가 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그거는 의미가 아시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이 뭐 열병식은 참석 안 해도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지 않고 한국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만 참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정말 이번 전승절 기념, 특히 항일 전쟁을 갖다 같이 이렇게 기념하면서 열병식도 참여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 같이 해나갈 일이 많다. 이런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빈 대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한미 동맹도 상당히 중요한 안보 동맹이고 제일 그렇습니다. 동맹으로 꼽힐 수가 있고 또 일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에 참석하고 중국과 더 밀접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다고 봐야죠.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것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요.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10월 16일 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미국하고의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성절에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것 가지고 고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하고 난 뒤에 전성절에 참석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전성절에 소위 말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느냐, 열병식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그것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대표단들이 어떤 규모로 참석할지를 그때 몰랐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그 중국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는지 그때까지 계속 이제 비밀에 붙였다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알려졌죠. 그것이 다 알려지고 난 뒤에 채용회만 참석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열병식까지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국의 이 전성절에 참석하고 또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전략적 사유를 거친 결과 이렇게 참석도 결정이 되고 열병식도 참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북한 최룡해 비서는 앞줄에는 서지 못하고 이제 뒷줄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뭐 변화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어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 앉게 해서 둘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열병식 참석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가가지고 저걸 같이 해야 되는데 가지도 못했지만 김정은은 오지도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의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 군대를 열병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본다. 이거는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최룡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정상급도 아니거니와 사실 또 뭐 정말 앞줄이고 뒷줄이고 간에 뭐 대접을 못 받는 건 뭐 명확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중 관계의 위상이 북중 관계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걸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 사실상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아마 7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최악의 관계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 3월 달에 시진핑이가 공식적으로 국가주석으로 등장하는데 2013년도 2월 달에 제4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뒤를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핵실험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성택이 체행했는데 체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장성택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광물을 팔아먹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을 진노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에서 보통 관계, 이제는 오히려 보통 이하의 관계로 떨어졌고요. 오히려 한중 관계가 굉장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혈맹 관계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 국가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중 관계는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미 뭐 보통 관계로 떨어졌고 이제는 뭐 보통 관계 이하다라고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아마 지금 조바심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예. 네. 우리 한미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예. 뭐 미국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북한을 제어하고 억제하는데 중국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슴으로 해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이 하기 어려운 점까지도 지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미국도 뭐 원칙적으로 뭐 반대 없다는 식의 얘기를 주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든 간에 이번에 그것이 효과를 낸다 그러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북중 관계가 뭐 최악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관계가 있고 또 예의라는 게 있을 텐데 체룡회를 보내면서 중국 언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무시하냐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냐?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격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북한도 이제 화가 난 거죠. 북한도 화가 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형식상의 국가 주석은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 사람을 안 보내고 최용해를 보냈는데 다른 뜻도 사실상 있다라고 봐요. 최용해가 2013년도 그 사실상 5월달에 그 김정은이 특사로 갔잖아요. 특사로 가서 시진핑이 하고 구면이에요. 구면이기 때문에 그때 물론 굉장히 찬밥 심세를 당했지만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하여간 지금 북중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실세로서 최룡해를 실세로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러시아보다 이렇게 더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사로 간 경력도 있고 이번에 가서 뭐 남북한 관계나 이런 거에 진짜 중요한 사람으로서는 최룡해가 더 적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중국도 뭐 그동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 대통령의 그 열병식 참석을 통해서 중국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중국은 여러 가지가 뭐 기대를 많이 했고 이번에 사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열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의 그 리더로서 새로운 그 지금 1대1로 전략이라든가 뭐 AIIB 창설, 뭐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손으로 뭐 어쩌고 했는데 하나도 뭐 동남아 외에는 뭐 별로 호응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열병식, 특히 항일 전쟁을 기념하는 70주년 기념 행사에 한국이 참여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를 중국이 주도하면서 끌어갈 때도 한국은 중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미 동맹 국가로서 왔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한미 동맹과 중국이 뭐 싸움을 벌린다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해준 거가 되고 중국의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뭐 왼쪽이든 오른쪽에 앉게 되면 그날 뭐 중국 전역에 자주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되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방영되는 거죠. 오늘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번 열병식 어쨌든 미국, 일본이나 선진 서방국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좀 불편한 심기가 있을 텐데 너무 웃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웃으면 안 되고요. 우리 여성분 앵커처럼 저렇게 은은한 미소로 시종일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웃으면 이게 지금 열병식에 나오는 게요. 사실상 한 84%가 중국산 그 신형 무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무기 체계 중에서 좀 불편한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불편한 무기가 바로 12,000km에 나가는 ICBM이라고 하는 동평 21, 동평 31, 동평 40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ICBM 계열인데요. 예. 어떤 거는 15,000km 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사용할 대상 국가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미국이잖아요.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쥐랑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도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형 미사일이 7종류 한 100기 정도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군사적 위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우리 이 정도의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하필이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이죠. 네. 그 자리에 대통령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웃으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상을 쓰고 계실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은한 미소로 시종일관 70분을 좀 견디기가 힘드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견뎌내시는 것이 예, 우리가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한중 관계에 더 높아진 그런 동맹 관계는 아니면 외교 관계, 동맹이라기보다 좀 외교 관계가 높아졌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동행을 한다고 하니 이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또 고심을 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표정 그렇습니다. 외교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가서 이제 정상회담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시아의 외교를 네.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예. 차원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게 네. 뭐 항일만 따지고 그거에 대해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주 좀 더 예. 아주 규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